브렘베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류수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디락스가 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를 비롯한 밑바닥 소비가 살아나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아이폰 판매가 여전히 탄탄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어 뉴스입니다. 실업률 같은 고용 후행 지표는 탄탄하지만 근무 시간 같은 고용 선행 지표는 명백한 하락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폭격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를 자극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경제 대국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류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맥스 캐트너 HSBC 수석 전략가의 의견인데요. 우리는 이미 골디락스의 영역에 들어섰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디스인플레이션 골디락스 사이클에 있다. 디스인플레이션 테마를 타고 동시에 성장은 꽤 잘하고 있다. 물론 제조업은 약간 약한 부분이지만 소비가 탄탄하고 고용시장, 노동시장 실질임금 증가율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실질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됐나?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약해지는 달러, 이게 몇 달 동안 미국 기업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그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흥미로운 게 주택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인플레는 하락 국면이고 이게 바로 골디락스의 증거다. 이런 활황 국면이 전 세계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장주와 고수익 채권, 하이힐드 채권, 즉 미국 시장과 약간의 신흥시장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후퇴할 가능성은 없느냐? 그는 있다고는 합니다. 그는 최근 강세장 전망이 이 tactically constructive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We are just extending our tactical business bullishness every other month. 그러니까 전술적인 어떤 그런 불리시한 전망을 매달 이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요. 약간은 아슬아슬하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가 끝나고 4분기 시작할 때, 즉 미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면 디스인플레 테마 자체에 대한 의심이 좀 들고 위험 자산에서, 즉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후퇴를 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 단기적인 후퇴다. 단기적인 후퇴. 단기적인 후퇴 이상의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즉, 그 후에 다시 매수를 해야 한다. 왜냐? 세계 최대의 투자자들의 종합적인 센티멘트를 보니 여전히 주식과 하이힐드 채권의 비중이 낮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냐? 나레롤 전혀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상태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합하자면 지금은 단기 플레이를 기반으로 미국 성장주가 더 갈 수 있는 국면이고 큰 틀에서는 디스인플레 국면이 확실하다. 하지만 올 하반기 헤드라인 CPI가 올라서 시장이 의문을 제기하고 그때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가 살 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 최대의 패스트푸드점이죠. 맥도날드와 얼마 전 월가을부에서 우리 김영각 특파원이 소개해드린 치폴레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면요.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에 맥도날드 방문객이 8.4% 늘었고, 이 데이터가 좀 어디 갔죠? 네, 8.4% 늘었고, 스타벅스가 6.9% 늘었고, 치폴레는 15.7%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맥도날드, 스타벅스를 비롯한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먹거리, 사람들이 돈에 찌달린다는 느낌이 들 때, 3번 갈 걸 2번만 가는 식으로 소비를 가장 그러니까 가장 그 엔드라인에서 줄일 수 있는 이런 커피나 버거 같은 먹거리 방문이 오히려 늘었다. 이거는 밑바닥 소비 심리가 탄탄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단초가 되겠고요. 이 저가형 생계형 소비 이런 거를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그런 단초를 찾았다면 약간 고가의 수비, 고관여 상품의 심리는 애플 아이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은 애플이 올해 아이폰 생산량을
약 8,500만 대로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거시경제 불안 속에 애플 아이폰 역시 스마트폰 시장에 침체를 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가격이 비싼 애플 프로라인 가격을 올리면서 애플은 이익을 더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경우에서는 지금 그 엔트리 레벨 폰에서 이 이미지 센서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프로 모델, 그러니까 고가의 프로 모델 판매를 통해 이것을 만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량, 즉 스마트폰 판매량은 2분기 8% 감소에 8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중국 제품인 샤오미랑 비보는 모두 10% 이상의 판매량이 감소를 했는데 애플도 2% 미끄러지긴 했지만 $600 이상 판매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애플은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17%로 올리는 그런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애플의 고가 라인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 여전히 공격적인 애플의 판매 전략 등을 볼 때 당분간 경기 침체 이슈가 닥칠 위험성은 크게 낮다는 게 불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데이비드 로젠버그의 경기 침체에 대한 의견을 저희 브랜비어 시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깊숙하게 그의 의견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Recessions are like an odorless gas. 이게 무색무취의 가스다. They sneak up on you. 이 당시에게 소리 없이 이렇게 다가간다. 경기 침체가 뭐 이런 얘기죠. 인터뷰를 토대로 한 기사인데 인터뷰어가 옐런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옐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기 침체가 없다는데 라고 묻자 옐런은 정치인이다. 그가 왜 정치인이 왜 경기 침체를 언급을 해야 되냐. 그는 매크로에 대한 그의 뷰를 감추기를 원할 거고 아마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질문이 나오는데요. 당신이 오랫동안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뜨겁지 않느냐? 왜 이런 거냐? 라고 질문하니까 로젠버거가 대답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경제와 동행하지 않는다. 시장은 지난 2000년에 9월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불황이 2001년 3월에 시작을 했다. 또 시장은 2007년 10월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불황이 12월에 시작을 했다. 그는 구체적인 과거 얘기도 합니다. 2007년 10월 메릴 린치의 이코노미스트로 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해 10월 9일이었다. 미국 주식시장이 최고점을 찍은 날에 워싱턴 연준에 발표를 하러 갔는데 이제 이때 이분이 불황이 올 거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한 사람이 로젠버거 씨, 당신 오늘 저 S&P 최고치 찍은 건 알고 한 소리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가 이제 얘기를 하죠. 2007년 10월에 주식시장 오르는 거 보고 자기가 의견을 꺾었다면은 2008년 10월에 내가 뭐라고 했어야 했느냐. 지금 투기적인 분위기로 시장에 어떤 퍼가 올라가는 것은 단지 주식시장의 얘기다. 이것은 경제적인 얘기를 말해주지 않는다. 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고용 얘기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침체가 온다는데 왜 이렇게 고용이 탄탄하냐? 그는 대답을 하죠. 실업률은 이 굉장히 후행하는 지표다. 굉장히 후행하는 지표고 지금 기업들은 노동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대신에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번 사이클에만 나오는 독특한 현상인데 이 코로나 봉쇄, 얼마 전에 코로나 봉쇄로 한 차례 크게 홍역을 겪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겁니다. 쉽게 잘났다가 다시 다음 사이클에 직원을 못 구할까봐 못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저장을 하고 해고를 안 하고 대신 일거리가 줄어드니까 잡시어링 같은 걸 통해서 노동자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의 결론은 뭐다? 일자리 개수에 집착을 하면은 상황이 안 보인다. 고용이 축소되는 게 이런 일자리 저장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을 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가 봉쇄 모드였던 즉 코로나가 극심했던 2000년 4월에 그쵸 2000년 4월과 비슷한 근무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실업률만이 아니라 근무하는 시간의 수를 봤을 때, 그러니까 곱하기를 한 결과는 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월, 올해 1월에 이미 정점을 찍었다. 그의 주장은 실업률은 후행 지표고 근무 시간, 이 근무 시간이 리딩 인디케이터, 선행 지표다. 이 선행 지표에 따르면 6개월과 12개월 안에 고용이 약화된다. 그 결과 실업률은 상승하고 임금률은 낮아진다. 이게 로젠버그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또 짬 얘기가 나오죠. 짬. 내가 40년 동안 이걸 했다. 40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코끝을 넘어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과거를 잘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최근 경험을 미래로 추론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근데 이러면 안 된다. 절대로 소프트 랜딩 옹호자들을 따르지 마라. 라는 게 그의 결론입니다. 곡물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이 밀과 옥수수 가격을 가져와 봤는데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난 17일 러시아가 곡물 협정을 철회를 하고 우크라이나 곡물항 오데사죠. 공격을 이어가면서 곡물 가격이 추세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그래프를 그릴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아예 이제 새로운 추세를 그려가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곡물가 상승이 만약에 상당 기간 이어진다면 이제 막 잡힐 기미가 보이는 인플레에 다시 부담을 주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독일과 프랑스, 당연히 유럽을 대표하는 그런 경제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일 PAMI가요, 올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프랑스는 32개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예측하는 그 어떤 예측치보다도 실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경우 올 하반기 침체 우려가 높아졌다. 코로나 시작 202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제조업과 서비스가 모두 망가지면서 202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위축을 보여준다고 유럽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내자면 유럽을 대표하는 그런 경제 강국인 두 나라 상황을 보면 유럽발 경제 침체 우려가 여전히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불연비어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